하이 다나카상 오츠카레사마데스 32살 민지우가 유창한 일본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민지우가 비즈니스 수준의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자 멀리서 지켜보던 67살 박동혁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 나이, 그 일본어 실력, 그리고 저 왼손잡이 젓가락질까지. 박동혁은 27년 전 일본에서 잃어버린 5살 딸 지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민지우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걸까요?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대성그룹 본사 67층 회장실에서 박동혁은 거대한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풍경 속에서 박동혁은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대성그룹을 일구어낸 그이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박동혁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박동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으시고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일정을 보고했지만 박동혁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오늘도 박동혁은 점심시간에 남몰래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하여 구내식당을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잠시나마 회장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비서가 나간 후 박동혁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동혁과 아내 미영 그리고 어린 딸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박동혁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박동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7년 전 박동혁은 일본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가족과 함께 도쿄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박동혁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했죠. 잠깐만 한국에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아내 미영과 5살 딸 지우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사업 재건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박동혁은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보고 싶은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고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을 때 박동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박동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 미영은 박동혁이 떠난 지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지우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미영아, 지우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날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박동혁은 일본 곳곳을 뒤지며 딸 지우를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포스터를 붙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 지우는 그렇게 박동혁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회와 상실감 속에서 박동혁은 오직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야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대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박동혁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는 것이 박동혁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알림에 박동혁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박동혁은 서류를 챙기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박동혁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박동혁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관심과 존경 속에서도 박동혁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박동혁은 서둘러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박동혁은 옷장에서 평범한 셔츠와 낡은 바지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되어볼까? 박동혁은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제 박동혁은 그저 평범한 67살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박동혁의 발걸음은 어느새 가벼워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박동혁은 누구의 특별한 관심도 받지 않고 그저 평범한 어르신으로서 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박동혁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지하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 되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박동혁은 평소처럼 조용한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오늘도 아무도 박동혁이 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동혁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여기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동네 어르신일 뿐이었거든요. 그때 식당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테이블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민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우는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혼자 앉아있는 박동혁을 발견하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드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민지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박동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우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눈빛으로 박동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혼자 먹는 게 익숙해서요. 박동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민지우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민지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살짝 허리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반찬 하나 더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민지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민지우는 작은 그릇에 담긴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몰래 가져온 듯한 민지우의 모습에 박동혁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 같은 늙은이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나요? 박동혁이 궁금해하자 민지우는 자연스럽게 박동혁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어르신께서 매일 혼자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거든요. 잠시 말동무나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박동혁이 물었어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민지우가 밝게 답했습니다.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민지우는 자신의 꿈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동혁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박동혁이 식사를 하는 동안 민지우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지우가 젓가락을 잡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우는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의 각도와 잡는 방식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박동혁은 문득 27년 전 아내 미영이 젓가락을 잡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미영도 왼손잡이였고 정확히 민지우와 같은 방식으로 젓가락을 잡곤 했었거든요. 어르신도 가족이 계신가요? 민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동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있었죠.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모두 떠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민지우의 목소리에 잔잔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박동혁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민지우의 따뜻한 마음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밝은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언제까지 계셨나요? 18살까지요. 그 후에는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민지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일본에서도 잠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도 할 수 있어요. 박동혁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본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언제 사셨나요? 어릴 때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5살 무렵부터 10살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민지우의 답변에 박동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주방장님이 찾으실 거예요. 민지우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어르신? 박동혁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뵈어요. 민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민지우가 떠난 후에도 박동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우의 왼손잡이 젓가락질, 일본에서의 생활,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동혁은 더 자주 구내식당을 찾게 되었어요. 민지우와의 대화가 박동혁의 공허했던 일상에 작은 빛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박동혁은 평소보다 일찍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아침부터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있었지만 박동혁의 마음은 온통 민지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 동안 박동혁은 민지우와 나눈 대화를 계속해서 떠올렸고 자신이 왜 이토록 민지우에게 신경 쓰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단순히 친절한 젊은이에 대한 호감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박동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민지우는 아직 준비 중이었어요. 민지우는 테이블을 닦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동혁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지우의 모습은 어딘가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일찍 오셨네요. 어르신, 민지우가 박동혁을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동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박동혁이 대답했습니다. 민지우 씨는 주말 잘 보냈나요? 네,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민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제가 자랐던 곳인데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민지우의 대답에 박동혁은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민지우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며칠간 이어진 만남 속에서 박동혁과 민지우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지우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시간을 내어 박동혁과 대화했고 가끔은 몰래 특별한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박동혁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평범한 어르신으로서 민지우와 교류하니 더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박동혁이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우가 갑자기 핸드폰을 받으며 식당 한쪽 모서리로 이동했어요. 박동혁은 무심코 민지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민지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 다나카상. 오츠카레 사마데스. 민지우가 유창한 일본어로 통화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박동혁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민지우의 일본어는 단순한 일상 회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존댓말과 비즈니스 매너가 느껴지는 전문적인 일본어였습니다. 타카하시 부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팅 자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민지우는 메모를 하며 능숙하게 업무 내용을 일본어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박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일본어 실력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민지우가 말했던 나이를 계산해 보니 32살, 27년 전에 5살이었다면 지금 32살이 맞았어요. 설마. 그 나이, 그 일본어 실력, 그리고 저 왼손잡이 젓가락질까지 박동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마친 민지우가 박동혁에게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급한 전화였어요.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박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들으셨나요? 민지우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어릴 때 일본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배운 거예요. 박동혁은 민지우의 젓가락질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는 각도, 손가락의 위치, 심지어 음식을 집어 올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27년 전 아내 미영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우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시나요? 박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흐릿해요. 민지우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5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따뜻한 손길이나 목소리 같은 느낌들만 남아있죠. 박동혁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동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지우의 완벽한 일본어, 나이, 왼손잡이 젓가락질, 그리고 어릴 때 일본에서의 생활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 지우와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놀라운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혁은 내일 민지우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박동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구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민지우에 대한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박동혁은 하루 종일 민지우를 만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박동혁은 자신이 왜 이렇게 민지우에게 신경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민지우와의 만남이 자신의 공허했던 일상에 작은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박동혁은 평소와 달리 분주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여러 직원들이 모여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늘은 유난히 손님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박동혁은 조용히 자신의 평소 자리로 향했어요. 잠시 후 민지우가 바쁜 걸음으로 박동혁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바빠요. 민지우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대기업 임원들이 단체로 오셔서 정신이 없네요. 박동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임원들은 바로 자신이 이끄는 대성그룹의 임원진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지우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동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우는 고마워하며 다시 바쁘게 일하러 갔어요. 박동혁이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갑자기 민지우가 급하게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우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표정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박동혁이 민지우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민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박동혁도 함께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때 박동혁의 눈에 근처 테이블 아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한 대가 들어왔어요. 혹시 이거 아닐까요? 박동혁이 핸드폰을 가리키자 민지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민지우가 핸드폰을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게 켜졌어요. 박동혁은 무심코 그 화면을 보게 되었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한 여인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얼굴은 바로 2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미영의 모습이었거든요. 박동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민지우의 핸드폰에 자신의 아내 사진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동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속 분이 누구인가요? 박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어머니세요. 민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머니 사진이에요. 민지우는 핸드폰을 소중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박동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잃어버린 딸 지우의 어머니였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박동혁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민지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지만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을 하러 갔어요. 박동혁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박동혁은 그 사진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민지우의 나이, 일본어 실력, 왼손잡이, 젓가락질,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 사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민지우가 내 딸 지우인가? 박동혁의 가슴속에서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솟구쳤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박동혁은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동혁의 머릿속은 온통 민지우와 핸드폰 속 아내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동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민지우가 정말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라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박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우라는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요. 회장님, 민지우 씨에 대한 정보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류에는 민지우의 기본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박동혁의 눈길을 끈 것은 민지우의 출생 관련 정보였습니다. 민지우 씨는 27년 전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당시 나이가 대략 5살로 추정되었고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박동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박동혁이 딸 지우를 잃은 것도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세요. 박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절대 비밀이 보장되는 곳으로요. 다음 날 박동혁은 평소보다 일찍 구내식당에 도착했어요. 박동혁은 민지우를 기다리며 어제 밤새 생각했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민지우가 사용한 컵이나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가져가서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박동혁은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일찍 오셨네요. 민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있어서요. 박동혁이 대답했습니다. 민지우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박동혁을 챙겼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드셔보실래요?
민지우의 정성스러운 배려에 박동혁은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동혁은 민지우가 사용한 물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민지우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동혁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즉시 믿을 만한 검사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사흘은 걸릴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에 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동혁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흘이 박동혁에게는 평생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박동혁은 매일 구내식당에서 민지우와 만났지만 마음속으로는 검사 결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박동혁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잠시 망설인 후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부녀관계 일치 확률 99.9%. 민지우는 박동혁의 딸이었어요. 박동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니 박동혁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박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박동혁은 곧장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동혁은 민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막상 식당 앞에 서자 박동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민지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했기 때문이었어요. 민지우 씨,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좀 있나요? 박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민지우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퇴근 후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민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박동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우 씨, 사실 저는 평범한 어르신이 아닙니다. 박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대성그룹의 회장이에요. 민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동혁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민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저에게는 잠시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박동혁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동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우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공원 전체가 정적에 빠진 것 같았어요. 민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박동혁은 서류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27년 전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박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제 아내였고 당신의 원래 이름은 박지우였어요. 민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지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 속 분이 제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민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래요. 당신은 제 딸이에요. 박동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민지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박동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민지우를 품에 안았어요. 27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포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부녀가 마침내
재회한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서울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은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68살이 된 박동혁 회장은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동혁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리 가벼웠고 표정은 밝았어요. 재회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박동혁은 여전히 꿈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류 다 검토하셨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민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우는 이제 대성그룹의 식품사업부 이사로 박동혁의 뒤를 이어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 봤어요. 박동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점심때 뵐게요. 민지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구내식당에서 같이 드시죠. 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구내식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동혁은 예전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는 많은 직원들이 박동혁이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박동혁은 여전히 소박한 모습으로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박동혁만의 특별한 행복이었거든요.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민지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민지우는 예전에 박동혁이 앉던 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개의 식판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특별한 반찬들이 더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요. 민지우가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박동혁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우에게 다가갔어요. 벌써 와 있었구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주방장님께 부탁해서 반찬을 더 준비했어요. 민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몰래 가져올 필요도 없겠네요. 박동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불쌍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성그룹 회장님이었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이제는 달콤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다음 주에 고아원 방문 일정 잡았니? 박동혁이 밥을 한술 떠먹으며 물었어요. 재회 후 박동혁과 민지우는 함께 민지우가 자랐던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민지우가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도서관 개관식도 있답니다. 박동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딸과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일부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박동혁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반찬 안 가져다 줘도 되겠네요. 민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박동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딸이 챙겨주는 반찬이 가장 맛있어요. 그럼 제가 반찬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민지우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민지우가 돌아올 때까지 박동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동혁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박동혁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공이나 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지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딸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거든요. 박동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구내식당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박동혁과 민지우만의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민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도 그냥 내 딸과 밥 먹는 아버지일 뿐이야. 박동혁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회장이나 이사라는 타이틀보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가 훨씬 소중했어요. 27년의 공백을 메우며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두 사람은 잠시 더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민지우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박동혁이 민지우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부녀의 모습이 구내식당의 평범한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박동혁과 민지우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기적 같은 재회로 끝이 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